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오늘은 부수 술의 거와 연계된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제가 여기 수레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수레의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동차 바퀴가 있죠? 이 바퀴를 한일로 표시하고요. 여기 수레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통이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퀴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이어 볼게요. 이렇게 이으면 만들어지는 한자는요. 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수레라고 해서 수레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거는요. 어떨 때는 수레차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수레거라고 발음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레차라고 발음하는지 알아볼까요? 자전거라고 하지요. 자전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거라고 발음합니다. 반면에 자동차를 볼게요. 자동차입니다. 엔진의 힘으로 움직일 때는요. 이렇게 차라고 발음합니다. 같은 한자인데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는 발음이 다르니까 주의해 주세요. 수레거라고도 하고 수레차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요, 수레에 무거운 짐을 잔뜩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레에 무거운 짐이 잔뜩 실려 있지요. 맨 아래 한이를 그려서 기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사선을, 그러니까 삐친 별을 표시해서요, 짐이 잔뜩 실려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수레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렇게 수레거가 있습니다. 수레거에 위에 무거운 짐을 잔뜩 실었더니 수레가 이렇게 모양이 기울어지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땅바닥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땅바닥 위에 수레가 있는데 무거운 짐이 잔뜩 실려 있으니까 엄청 무겁죠?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가 무거울 중입니다. 무거울 중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귀중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중이 바로 무거울 중입니다. 남자의 팔뚝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 기억나시나요? 힘력이지요. 남자의 팔뚝의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가 힘력입니다. 수레가 너무 무거워서 잘 끌어당길 수가 없는데 이때 남자가 힘을 팍 주었더니 움직입니다. 무거운 수레에 힘을 주었더니 움직인다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가요. 움직일 동입니다. 보시면 무거울 중이 있지요. 수레에 짐이 잔뜩 실려 있어서 무겁고 힘을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더니 움직인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 움직일 동입니다. 움직일 동입니다. 활동하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운동하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동자가 바로 움직일 동입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가 있습니다. 여기 점을 2개를 토독 찍어주고요.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여기 발자국까지 함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 한자 부수에도 이름이 있어요. 쉬엄쉬엄 갈착입니다. 쉬엄쉬엄 갈착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천천히 간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 한자가 붓으로 쓰여질 때는요. 그러니까 다른 한자랑 합쳐질 때는 그냥 길을 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에서 이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한자를 딱 보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되지만 가다라는 뜻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다입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레거, 수레차 공부했죠? 수레거가 있고요. 수레가 갑니다. 수레가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옛날에는 이런 시멘트 도로가 없었죠. 다 흙바닥, 흙길이었습니다. 수레가 흙길을 지나가면요. 수레바퀴 자국이 연달아서 생깁니다. 이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예요. 쉬엄쉬엄 갈착과 수레거가 만나서 만들어진 한자는요. 수레바퀴 자국이 이어진다, 연달아 발생한다 라고 해서 이을련입니다. 련은 연이라고도 발음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을연, 이을연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을 연속한다고 합니다. 연속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연결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연자가 바로 이을연입니다. 이을연은 수레바퀴가 지나가면서 연달아 생기는 바퀴 자국을 본다 만든 한자입니다. 바퀴 자국이 이어진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무언가를 덮고 있는 모습이 있지요. 이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가 덮을멱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덮을멱입니다. 이번에는요. 덮을멱과 수레거, 수레차가 만났습니다. 덮을멱과 수레거가 만나면 어떤 한자가 발생할까요? 수레를 덮었다는 거지요. 수레를 덮었네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일 때는요. 군사들이 덮어서 위장한 차에 타고 있지요. 이렇게 덮어서 위장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군사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덮었고요. 무엇을 덮었냐면 차를 덮었지요. 덮어서 위장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군사라서 군사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쉬엄쉬엄 갈착과 군사군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이 쉬엄쉬엄 갈착은 가다라는 뜻이라고만 알면 된다고 했지요. 가다. 그러면요. 군사가 간다라는 뜻입니다. 군사들이 가네요. 전쟁 중에 군사들이 갈 때는요. 단순히 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 물자를 함께 옮기면서 가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이렇게 군이 있고요. 쉬엄쉬엄 갈착을 합쳐줍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가면서 옮긴다라고 해서 옮길 운이라고 합니다. 옮길 운입니다. 우리가 운전한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물건을 운반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운송한다 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다, 운반하다, 운송하다에 쓰이는 운자가요. 바로 옮길 운입니다. 제가 여기 굴뚝 있는 큰 집을 그렸습니다. 이 집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를 함께 볼게요. 이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는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고요. 집엄이라고 합니다. 집이라고 표시해주기 위해서 여기 굴뚝도 함께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좀 다르네요. 문이 없죠. 수레가 비를 맞지 않도록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가 큰 집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 모습을 본다 만든 한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집엄이 있고요. 이 안에 수레를 넣겠습니다. 수레를 보관하는 큰 집을 창고라고 하였어요. 창고고입니다. 차를 보관하는 장소를 차고라고 하지요. 차고라고 할 때 쓰이는 고가 바로 창고 고입니다. 오늘은 수레와 연계된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 정리해 보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